입교하고 나서 진짜 고민을 했어요. 공부도 하면서도 고민을 했고, 경전이나 이런 걸 보면 그 큰 뜻과 가르침이 있는데 그거를 실천하는 장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동학을, 천도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고민이 됐어요. 특히 뒤에 교가 붙으니까 이게 또 생각보다 펼치기도 어렵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교구장님 덕에 종합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울산 여시바이골에 또 우리 스승님 흉상 개막식도 다녀오면서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다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가 하늘님의 뜻과 스승님의 가르침이 제대로 실천된 유일한 첫 번째이기도 하지만 유일한 실천장이 교조 신호운동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승님도 그랬고 대고 천하 무국대도를 얻고 나서 2, 3년 동안 잠깐 하다가 순도하셨고요. 해월 신사님도 거의 뭐 36년간 고비원조하고 제대로 우리가 동학이라는 거를 세상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죠. 그냥 우리끼리 숨어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좋은 기회에 저희가 교조 신혼 운동이라는, 그러니까 아마 외국이 들어오면서 서학이라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도를 펼치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동학은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규제를 하고 그리고 헐뜯고 재산을 빼앗고 뭐 이런 게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심했던 곳이 충청도하고 전라도가 그랬습니다. 둘 다 나쁜 친구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충청도부터 시작해서 교조 신혼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종교로 인정받으려면 교조가 신혼이 회복이 돼야 우리가 종교로 인정받고 우리 뜻을 펼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교조 신혼 운동을 전개한 거죠. 처음에 한 곳은 공주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상할 수 있어요. 공주는 옛날에는 진짜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공주는. 그런데 1905년도에 기찻길을 내야 되는데 공주에 가지신 분들이 이 신성한 땅을 지나가는 걸 반대하셔서 그 기차가 대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대전이 우리나라의 교통의 요지가 되고요. 공주는 사그러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기회가 있었어요. KTX가 공주로 지나가기로 확정을 했는데 또 윗분들이 거절하셔서 마을에서 멀리 한 20분 떨어져 있는 곳에다가 KTX역을 만들어서 또 공주는 지금도 한적한 시골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학도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는 공주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동학을 규제하면서 처음에 우리가 10월 20일부터 한 25일까지 5일간 저희가 이제 공주에서 모여서 하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제 이게 운동, 혁명 이렇게 얘기하죠. 난이라는 거는 작은 지역에서 잠깐 했다가 사라지는 거고요. 운동이나 혁명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일어나면서 오랫동안 그 뜻이 펼쳐지는 것을 운동,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운동이라고 했지만 또 그게 혁명으로 가는, 동학혁명으로 넘어가는 그 시발점이 됐고요. 그것이 다시 또 삼인혁명으로 넘어가는 그 줄기가 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그런데 교조 신혼 운동을 보면 유일하게 하늘님 뜻과 스승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실천되는 곳이에요. 진짜로 위아래도 없었고요. 다 나눠서 먹었고 서로 존댓말 쓰고 서로 침 뱉지 않고 놀라우신 일은
보은 장례리에 2만 3천 명이 모였습니다. 2만 3천 명. 그 당시에 우리가 정부에다가 얘기한 게 우리는 80만 명의 교인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2만 3천 명이 모였는데 어디는 10만 명이다 5만 명이다 얘기했는데 우리가 오시는 분들한테 1인당 1푼을 받았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2만 얼마더래요. 2만 3천 얼마.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2만 3천 명 정도가 낸 거로 판단해서 공식적으로는 2만 3천 명입니다. 보은 장례리도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보은 그러면 여러분들 또 작게 보죠. 옛날에는 거기가 그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찰방역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책 읽으시면 나올 텐데 찰방역. 찰방역이 뭐냐면 찰방이라는 것은 종육품 벼슬이에요. 그러니까 종육품 벼슬이 거기에 머무르면서 관장했던 역세권이고요. 그리고 묵을 곳이 많은 그게 보은 장례입니다. 보은이에요. 그러니까 2만 3천 명이 모였죠. 어마어마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끝나고 갔을 때 흔적 하나도 없었죠. 대소변 본 것도 없었고요. 침 뱉던 것도 없었고요. 장날 되면 누가 옵니까? 장사꾼들이 오잖아요. 엿장사도 오고. 그 무인 판매했거든요. 흩어지고 나면 돈이 그대로 정확하게 계산돼서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코가 떨어지거나 침이 떨어지면 닦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 스승님의 가르침이죠. 비루자가 되면 안 되니까. 우리 항상 하잖아요. 우리 여기 할 때. 비루자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르침은 실제로는 공주에서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공주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전라도로 넘어가서 삼내에서 2차 이제 교조 신호운동을 하죠. 거기서 또 희망을 또 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광화문으로 올라갑니다. 광화문으로. 예, 광화문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모든 것에 보면 해월 신사님이 조직적으로 움직이셨죠. 그들이 놀란 게 우리의 조직력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흐트러진 사람은 없었고요. 의복을 정제에 딱 깔끔하게 입고 험악하지 않은 친구들로 모았고요. 왜? 싸움이 나면 안 되니까. 폭력이 되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교조 신흥 운동은 정부에서 민회로, 국민들이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는 민회로, 그리고 동학도를 민당으로 인정을 합니다. 정부에서 내려온 어인중이라는 친구가 우리말로 하면 특사죠. 특사가 내려와서 우리 동학도들과 담합을 하고요. 협의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장계를 올리죠. 중앙에다가. 야, 이 동학도들은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겸손하고 바르고 이런 사람들인지 몰랐다. 그래서 나온 말들이 돈은 쌍놈의 돈인데 행실은 양반보다 더하다. 이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 우리 농부들이었잖아요. 농부들이었죠. 어려웠죠. 그래서 어쨌든 1차, 2차, 3차를 거치면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도 아니다. 우리는 무기 하나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잡아놓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거니까. 광화문 같은 데서는요, 우리 성균관들이 그 하는 것처럼 딱 광화문 앞에다가 펼쳐놓고 딱 40명이 모여서 진짜로 대궐에다가 우리의 뜻을 전달했고요. 의송단자라고 그러죠. 전달을 했고 그 전달을 가지고 고종이 답을 주지요. 고종께서 직접 답을 내립니다. 그분들 얘기로는 뭐 효해문이라고 하던데 그걸 통해서 너희들의 뜻을 충분히 인지했으니 고향에 돌아가서 돌아가면 내가 그거를 그대로 지령하겠다라고 지시를 하시죠. 잘 안 돼요. 고종이 무너질 때라서 그게 역할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교조 신흥운동을 통해서 우리 동학도들이 숨어 있지 않고 떳떳하게 해서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게 아까 말한 대로 동학혁명 1894년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교조 신흥운동은 1892년부터 93년 말까지 2년 동안 펼쳐집니다. 처음에는 한 1000명 공주에 모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삼내에는 또 수천 명이 또 모였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크게 했던 보은 장례리에서는 해월 신사님이 오셨는데 한 이틀 남았는데 10,000명밖에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럼 꽤 많이 모였잖아요. 근데 다시 또 명령을 하십니다. 전국에다 다시 보내서 더 모이게 하라, 빨리 오게 하라. 그래서 결국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황인이라는 친구는 뭐 한 10만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고요. 어쨌든 23,000명에서 25,000명이 모였고요.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정부에서 특사가 와서 고동의 뜻을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도 양보를 하죠. 근데 우리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23,000명이 먹어야 되잖아요. 식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리에다가 모였을 때는요, 바로 농사철, 모내기철이에요. 그 농부들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쌀도 여기 23,000명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10명 먹는 것도 힘든데 23,000명이 먹을 거를.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정부하고 단합을 해서 합의를 해서 우리는 너희들의 뜻을 받고 갈 테니까 잘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된 거는 우리 동학도들이 진짜로 예의 범절을 지키고 의관을 정제하고 진짜로 우리 말은 폭력이 아닌 비폭력, 아마 우리 간디보다 더 오랫동안 저희가 처음 먼저 했던 겁니다. 비폭력주의를 우리가 처음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무기를 드는 사람이 없고 싸우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없으니 뭐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충청도 공주하고 전라도 삼내에서는 감사들이 거절했습니다. 만나기를. 이단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해서 거절을 합니다. 충청 공주 감사는 누군지 아시죠? 조병식이라는 놈입니다. 조병식이가 누구냐면 조병갑이 사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조병갑이 아마 할아버지인가가 영의정이었고요. 네. 그 집안이 다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가 태안 감사였고요. 사돈이 뭐 이조 판서고요. 이런 집안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여러분들 조병갑만 기억하시죠? 고부군수. 얘 때문에 이제 동학혁명이 일어나죠. 조병갑이 때문에. 조병갑이가 왜 우리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생겼는지 아시죠? 만석봉과 그거를 막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가 그 바다하고 연결돼 있어서 이게 보를 안 만들어 놓으면 물도 써야 되지만 바닷물이 들어와서 못 쓰게 된대요.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오기 전에 보를 통해서 막아버리고 또 이제 썰물 되면 열어놓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만석보 때문에 이제 우리 동학도들하고 이제 충돌이 됐고 우리 또 전봉준 장군, 녹도 장군의 녹도라는 의미 아시죠? 워낙 작아서 녹도라서 녹도 장군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아버님이 이제 희생되시면서 동학혁명으로 나는 거죠. 어쨌든 조병갑이라는 친구는 결국은 마지막에 아시죠? 판사가 된 거 아시죠? 판사가 돼서 우리 해월 신사님을 재판을 합니다. 사형 언도를 하죠. 그러니까 그놈은 만석보부터 시작해서 해월 신사님 판결까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아주 나쁜 놈이죠.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건 뭐 어떻게 좋게 볼 수가 없는 친구예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동학이란다. 이 천도교와 동학을 공부하면서 방황하고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될까? 이게 진짜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한테 다가와야 되나? 항상 좋은 말은 들었지만 근데 교조신화 운동을 보면서 야 이게 우리 동학이었고 이게 우리 천도였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 할 때마다 보훈 장례에도요 40명의 대접주가 모였습니다. 40명. 전국에서 나온 거죠. 40명이면 대접주가 다 모인 거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전봉준 장군은 대접주가 아니었어요. 그냥 고부 접주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껴줬죠. 그래서 전봉준 접주도 우리 대표 40명에 참석을 하셨고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든 분이 들어있습니다.
박인호 상사님도 들어있고요. 손병희 상사님도 계시고요. 손화중, 김계남 다 모든 분들이 다 여기 40명의 대접주들이 모여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해월 신사님의 명예에 의해서 대접주들이 전국적으로 우리 교도들을 모아서 우리 교조 신원 운동, 우리 스승님이 이단이 아니었다, 좌더 난정이 아니었다는 걸 하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 스승님도 해월 신사님도 죄명은 두 분 다 좌더 난정이에요. 유교 국가에서 유교를 흐트러뜨리고 국민을 현혹한다는 의미에서 그 죄를 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해석되지 않으면 우리 동학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천도든 뭐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교조 신혼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해서 우리의 멋진 움직임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게 동학혁명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있다는 것도 좀 연결고리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걸 통해서 3.1혁명이 일어났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건국했다는 거를 좀 국민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아시겠지만 우리 동학이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잖아요. 동학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자료나 이런 걸 다 보존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우리 자료가 들어가 있질 않아요. 맨날 사발통문 막 이런 서류들만 뭐 내려보낸 거 이런 것만 들어가 있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동학, 천도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기반이 됐던 게 교조 신현운동이었는데 우리 동청 교구가 우리 동학을 다시 살리는 지역구로서 발판을 다지는 기회가 돼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천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